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리스닝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부 한국어로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영상은 듣기용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올리는 다른 영상들은 문법이나 표현 같은 것들을 다 정제한 다음에 다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틀린 표현이 없도록 최대한 이렇게 정제를 해서 한번 검토를 거친 다음에 올리거든요. 근데 이 리스닝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한국어 평소에 말하는 한국어로 말을 하고 그냥 자막을 따는 정도라서 이거는 간혹, 정말 간혹 최대한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은 하지만 간혹 이제 약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표현, 문법적으로 약간은 오류가 있는 표현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자기 나라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늘 문법적으로 100% 맞는 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부분만 이렇게 한 번씩 자막 이렇게 훑어보시고 이런 말이구나 하고 슥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쓸데없이 앞에서 잡담을 했고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영상의 주제는 외국인이 10년 만에 일본에 살아보니 이런 게 달라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10년 전에 1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학생으로 일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온 지는 한 3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3달.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년 만에, 무려 10년 만에 일본에 와보니 이런 게 달라졌더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외국인이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졌어요. 글쎄, 그 일본에 계속 사셨던 분들은 이게 조금씩 늘어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딱 10년 만에 왔거든요. 정말 2009년에 1년 살았다가 2019년에 왔는데 정말로 외국인이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학교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많아졌거든요. 물론 과거에도 외국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일본에서 가까운 나라들,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 같은 이런 가까운 나라들에서 많이 왔었거든요. 특히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정말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수업이든 뭐 기숙사든 이런 데서 만난 친구들의 국적이 뭐 당연히 한국, 중국, 대만은 있고요. 그 외에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미얀마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고 인도, 그 다음에 터키 이런 지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면 스위스, 폴란드, 그 다음에 어디지?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데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다시 뭐 미국으로 넘어가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면 미국, 캐나다는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에서 뭐 베네수엘라에서 온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없는 대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라를 다 외우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짜 전 세계에서, 예전에는 아시아, 주변의 아시아에서도 가까운 나라에서만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글로벌해진 것 같아요. 글로벌. 정말 책에서 배우던 그 글로벌화를 몸소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나 슬픈 건 바로 영어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 이 친구들이 대부분 요즘은 이제 학교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 수업만 들어도 졸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어는 이제 일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영어 과정으로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일본어로 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대화를 하고 친구가 되려면 영어를 해야 합니다. 영어를. 너무 슬퍼요. 영어. 네, 그래서 무튼 일본에 와서 일본의 글로벌화 덕분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1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좀 놀란 거는, 이것도 이제 외국인이 많아진 영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하철 안내 방송이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에 살았던 2009년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도쿄에 살았었는데 그때도 주로 추오센을 탔었거든요. 한국어 발음으로는 중앙선입니다. 추오센은. 영어 방송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당시에는 주로 이제 일본어 방송만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지하철 안내 방송이 영어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 방송 덕분에 그 유학 온 외국 친구들이, 이제 아직 일본어를 공부하는 단계에 있는 외국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언제부터 도입된 제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친구는 또 도쿄올림픽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느낀 되게 큰 변화였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느낀 변화는 K-팝을 아는 친구들이 늘어났다입니다. 이건 아마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느끼는 변화일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이제 국적 같은 걸 얘기하게 되잖아요. 제가 자기소개까지는 아니고 이제 막 친구들이랑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나 한국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K-팝 아이돌 그 아이돌 알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면 나 그 아이돌 엄청 좋아하는데 막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 그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 처음에 무슨 소재로 대화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나라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유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뭐 입시의 괴로움, 취업 준비의 힘듦, 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국가가 달라지면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공유할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얘기로 이 말문을 터야 될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그 어색한 공기를 어떻게 뚫고 친해져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 K-팝 덕분에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게 K-팝이라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은 내가 그 나라 말을 몰라도 어느 정도 멜로디나 이런 음을 들으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처음에 공통 주제, 공통 관심사를 만들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외국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거리를 못 찾는다 하는 게 있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뭐 디즈니 영화, 뭐 웬만하면 다들 좋아하는 뭐 디즈니 영화라든가 최근에 개봉한 스타워즈라던가 이런 영화들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한다거나, 뭐 노래도 좋고 이런 유튜브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공유하다 보면 쉽게, 다른 것보다는 좀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시래.
그래서 왜 여기까지 왔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샜는데 제가 느낀 큰 변화 중에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케이팝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그래도 이게 한국어 리스닝이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재미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리스닝에는 도움이 되도록 자막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